혹시 주말이 다가오면 약속 없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인가요? 친구들이 놀자고 할 때마다 핑계대는 자신을 발견하고 집에만 있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집이 제일 편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소중한 거 아닌가요? 혹시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나만 이런 건 아닐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오늘은 왜 어떤 사람들은 집에 있는 걸 그토록 사랑하는지 그 심리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더 행복할까요? 사실 이건 단순히 내향적인 성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내면 세계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생각이 깊고 감정이 섬세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계가 있어요. 깊이 있는 생각, 의미 있는 상상, 풍부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죠. 그래서 집은 그들에게 도피처가 아니에요. 안식처거든요. 그 풍부한 내면 세계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인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높은 내적 자아 존재감이라고 부릅니다. 외부 세계보다 내면 세계와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시끄러운 자극이 없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만함을 경험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먼 곳에서 찾는 행복을 이들은 자기 방에서 발견합니다. 그들의 심장은 시끄러운 곳에서 빨리 뛰지 않아요. 고요함 속에서 더 안정적으로 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바쁜 세상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파티를 좋아하고 모험을 즐기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친구들의 에너지를 따라가려고 애썼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고요함이 결점이 아니라는 걸요. 혼자 있고 싶은 욕구가 약점이 아니라는 걸요. 그냥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 처음엔 집에만 있으면 세상에서 소외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오히려 제 주변 공간이 저를 이해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음이 없어도 살아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없어도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박수 소리보다 책장 넘기는 소리가 더 값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해했어요. 평화도 삶을 사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걸요. 집에 있는 게 혼자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때로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거예요. 바쁜 세상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죠. 집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성찰이에요. 그들은 깊이 생각합니다. 작은 순간 하나하나가 이야기가 되고 모든 기억이 교훈이 되죠. 감정을 온전히 느껴요. 기쁨은 더 풍부해지고 슬픔은 예술이 되고 희망은 방향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감정을 서둘러 넘기지 않아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이해하려고 하죠. 과학 연구에 따르면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창의성, 공감 능력, 감정 지능이 높다고 합니다. 그들의 고요함이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때때로 그들을 잘못 판단합니다. 넌 기회를 놓치고 있어. 더 사교적이어야 해. 심심하지 않아?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마치 집돌이나 집순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혁신가들 중 많은 이들이 집돌이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군중 속에 서 있지 않았어요. 자기 방에 서서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다듬고 있었죠. 어쩌면 이게 숨겨진 진실일지도 몰라요. 침묵에도 나름의 소통 방식이 있다는 거요. 침묵은 인내를 가르쳐줍니다. 관찰을 가르쳐주고 관심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힘을 가르쳐주죠.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집이 그렇게 안전하게 느껴진다면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걸까요? 때로는 과도한 자극에서요.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음, 혼돈, 감정적 예측 불가능성에 깊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들의 신경계는 안정을 갈구합니다. 끊임없이 반응하는 대신
에너지가 정착할 수 있는 곳을요. 집은 그들에게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 통제가 평화를 가져다 주죠. 때로는 신뢰 때문이기도 해요. 그들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마음을 조심스럽게 내어줍니다.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걸 너무 강렬하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감정적 안전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단순히 선호일 뿐입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장벽도 아니고 회피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따뜻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겠다는 선택인 거죠. 그들에게는 군중이 필요 없는 취미가 있습니다. 독서, 게임,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영화 보기, 개인적인 무언가 만들기. 기쁨이 시끄러운 축하가 아니라 조용한 의식이 되는 거예요. 순간으로 행복을 측정하지, 이벤트로 측정하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좀처럼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깊이 사랑해요. 조용히 신경 쓰고 모든 걸 알아차리죠. 방해 요소를 제거하면 마음이 집중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만약 당신이 집에 있는 걸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해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당신의 성격이 고쳐야 할 문제인지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시끄러운 모임을 항상 즐기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자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어떨까요? 세상이 단순히 당신 같은 사람을 더 필요로 하는 거라면요? 말하기 전에 듣는 사람,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 가식 부리기 전에 느끼는 사람 말이에요. 잠시 시선을 바꿔볼게요. 그들에 대해 말하는 것에서 그들 중 한 명으로서 말하는 걸로요. 저는 때 방에 너무 오래 있으면 세상이 저를 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다 뭔가를 알아챘습니다. 제 마음속 세계가 꽃 피우고 있다는 걸요. 생각이 정원처럼 자랐어요. 아이디어가 저를 밤늦게까지 깨어있게 했죠. 어떤 늦은 밤, 파티보다도요. 저는 제 공간의 단순함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어요. 집은 벽이 아니라는 걸요. 집은 마음의 상태거든요. 이제 당신에게 직접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사람 중 하나일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항상 조금 다르다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군중의 동반보다 자신의 동반을 더 즐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세상이 아직 당신의 그 부분을 축하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강력해요. 당신의 침묵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고독은 선물이지 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들어주신다면 아직 말해야 할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집에 있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을 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잡담에 말을 낭비하거나 피상적인 경험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의미, 진정성, 진짜 연결을 원하죠. 설령 그런 연결이 적더라도요. 심리학자들은 고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종종 높은 자기인식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자신을 지치게 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키워주는지 이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런 걸 모르고 살아요. 하지만 집돌이들은 일찍 배우죠.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같은 게 아니거든요. 고독은 선택된 거고 외로움은 아니에요. 사람은 붐비는 방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독은 힘을 줍니다. 집에 있는 게 보호처럼 느껴지는 날들도 있어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세상으로부터의 휴식이죠. 그리고 자유처럼 느껴지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냥 존재할 자유요. 이 선호 뒤에 숨은 심리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랑하는 사람을 내향적이라고 가정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외향적인 사람도 때로는 재충전하기 위해 집의 평화가 필요하거든요. 성격 유형보다는 감정 에너지에 관한 거예요. 어디서 보존되고 어디서 소진되는지요. 그리고 신뢰와 취약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누군가를 내면 세계로 들어오게 하기 전에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안전한지 평가하죠. 마음이 방어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단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할 강도로 사랑합니다. 복잡한 내면 생활도 특징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상상력의 작업실입니다. 침묵을 창의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일상을 의식으로 바꿀 수 있죠. 목적지가 필요 없어요. 존재 자체에서 목적을 찾거든요. 환경에 대한 통제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불안, 불편함, 과도한 자극을 유발하는지 알아요. 집은 자신의 공간, 시간, 감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때로 그들이 집을 사랑하는 이유는 세상이 한때 그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이에요. 깨진 우정, 배신당한 신뢰, 자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컸던 순간.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는 공간을 만들었던 거죠. 외부 세상이 무겁게 느껴져서 집에 있기로 선택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평화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감정적 지혜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다고 해서 꿈을 꾸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당신의 열망은 작지 않습니다. 그냥 내면적일 뿐이죠. 의미 있는 무언가, 아름다운 무언가, 진정한 자신을 반영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해요. 100명의 환호가 필요 없어요. 진정으로 이해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기다리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적절한 순간, 적절한 사람들, 세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때를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어쩌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집은 당신이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에요. 연기할 필요가 없는 곳이고 피곤함이 편안함으로 녹아드는 곳이죠. 어떤 날은 창가에 서서 밖에서 계속되는 삶을 바라봅니다. 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긴박함의 소음이 도처에 있죠. 그리고 당신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진짜 보물은 안에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도 세상은 항상 당신을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사회는 끊임없는 분주함을 미화해요. 마치 휴식이 게으름이고 고요함이 실패인 것처럼요. 하지만 진실은 휴식도 성장의 일부라는 겁니다. 고요함도 명료함의 일부고 침묵도 이해의 일부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집에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의 삶은 멈춰 있지 않아요. 관찰하고 치유하고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깊이 느끼기 때문에 깊이 사랑합니다. 당신의 관계는 비록 제한적이더라도 진정성이 있어요. 누군가 당 삶에 있다면 그들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산만해서 줄 수 없는 충성심, 부드러움, 관심을 주죠. 작은 것들을 알아차립니다. 누군가 숨기는 한숨, 누군가 보내지 않는 메시지, 누군가의 침묵 뒤에 있는 힘, 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침묵을 통해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당신을 희귀한 종류의 강함으로 만드는 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간과하는 아름다운 특성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 동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정에서 도망치지 않아요. 자기 자신과 앉아 있으면서도 온전함을 느낄 수 있죠. 그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기 연결이에요. 이제 당신에게 직접 명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의 편안함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야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연약한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는 삶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외부 세상이 당신의 마음과 조금 더 맞아떨어진다고 느껴지면 당신은 나갈 겁니다.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선택해서요. 그리고 그 선택이 바깥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느끼게 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따뜻한 커피를 천천히 마시세요. 자신의 마음속 세계를 계속 발견하세요. 평화를 계속 지키세요. 조용하지만 깊이 사랑하세요. 집에 있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집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이니까요.